눈 이야기 좀 더 읽고 참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안과 수술실에서 몇 개의 문을 지나서 닫힌 공간에 들어섰다. 옷 위로 전신을 덮는 푸른색 수술복을 입고 머리에는 부직포로 만들어진 헤드커버를 쓰고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곰곰이 집어넣었다. 그 위에 다시 마스크를 쓰고 노란 외과용 고무 장갑을 끼니 내 몸에서 드러난 것은 두 눈뿐이다. 답답했겠지만 꼭 필요한 조치였다. 이것은 안과 병원의 수술실이라 안과 수술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다리는 중이다. 유리창 너머로 수술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한 간호사와 수술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의 모습이 보인다.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저 수술실 안에서 나는 착한 유령처럼 존재해야 한다. 모든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만져서는 안 된다.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의료진의 움직임을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자 의사가 들어왔다. 안과 전문의 권현석 원장은 익숙한 솜씨로 수술실로 들어섰다. 나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가능한 한 유령처럼 자리를 잡았다. 환자의 얼굴에는 소독된 면포가 덮여 있었고 한쪽 눈 부위만 구멍이 뚫려 있었다. 수술 도중에 눈을 감지 못하도록 기계로 고정된 눈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크게 뜨여 있었지만 정작 환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과 수술은 안약을 이용해서 부분 마취로 이루어지기에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멀쩡한 정신으로 눈을 활짝 뜨고 있지만은 정작 눈에 직접적으로 비치는 밝은 빛 때문에 오히려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의사의 시야를 밝게 하기 위해서 비춘 빛이 환자 입장에서는 세상을 덮어버리는 밝은 어둠이 되어버린 셈이다. 환자에게 이름을 확인하고 이후에 있을 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한 뒤 의사는 짤막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신께 기원하는 것이다. 현대의 총화인 첨단 수술 장비들이 그득한 수술실에서 울리는 기도라니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기묘한 안정감이 흘렀다. 첨단 장비들이 물리적인 수술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의사가 직접 들려주는 기도는 건강하고 불안한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의 목소리였다. 기도를 마친 의사가 수술용 현미경 저반 렌즈에 눈을 대며 본격적으로 수술이 시작이 되었다. 나 역시 재빨리 옆쪽에 있는 또 다른 저반 렌즈를 들여다보았다. 의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야가 내 눈에도 들어왔다.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른 저반 렌즈로 들여다보며 시야를 겹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기분이 들었다. 영화 존 이렇게 현실의 내게는 저반의 위치가 높아서 수술 시간 내내 뒷발꿈치를 들고 있어서 쥐가 날 것 같았다는 것뿐 수술실에서 하이힐이 필요할지는 정말 몰랐다. 안과 수술용 현미경이라. 저반 렌즈 너머로 익숙한 노란 불빛과 낯선 장면이 떠올랐다. 우글거리는 세포 집단이 아니라 커다랗게 뜨여서 불안함이 가득 느껴지는 누군가의 눈을 보는 건 처음이다. 오늘의 수술은 백내장 치료를 위한 인공수정제의 치환술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제가 어떤 이유로든 혼탁해져서 빛을 투과하지 못하게 백색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이 백내장이다. 과거에는 꼼짝없이 이 상태로 살았지만 이제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소정체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소정체는 각막 뒤에 있고 세상 모든 만물은 텔리포테이션이 불가능하므로 소정체를 제거하려면 각막을 절개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러면 소정체의 크기로 각막을 절개해야 하는 걸까? 또 표면으로 칼날이 지나간다는 상상만으로도 등절개가 서늘하다. 세상에는 직접 보면 상상을 능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상상이 더 끔찍한 것도 많다. 당이도 현미경 속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후자에 속했다. 바늘처럼 작은 기구로 각막에 1에서 2mm 내외의 구멍을 만들자 그 안으로 가느다란 금속재 튜브가 눈 안으로 들어간다. 초음파 분쇄장 제2사 흡입기였다. 초음파는 원래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약 20kHz 이상의 주파수를 지닌 소리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소리와는 다르게 이용된다. 기본적으로 음파의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고 에너지도 강해진다. 이때의 에너지는 생각보다도 커서 초음파를 아주 좁은 점에 집중시키면 단단한 고체로 깨뜨릴 수 있다. 고체도 몸속에서 생기는 더 어린 담성이나 여러 결석을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는 외부에서 깨뜨려 부술 수 있는 것 역시도 초음파가 가진 숨은 힘 때문이다. 백내장 수술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이 이용이 된다. 좁은 틈으로 들어간 가느다란 튜브가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혼탁해진 소정체를 깨뜨리면서 동시에 부서진 소정체 조각들을 기구 끝에 달린 구멍을 통해서 흡입해 제거하는 형태였다. 따라서 소정체를 제거하는 장면은 마치 둥그런 비늘을 끌로 조금씩 긁어내는 과정과 비슷했다. 숙련된 손길을 따라서 튜브가 몇 차례 지나가고 나니 소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백내장 수술에서 소정체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하고 쉬운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상 매우 노련한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 이유는 소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때문이다. 소정체는 눈에서 렌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정체가 눈 안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모양처럼 하는 단단한 결합 조직이 붙들고 있을 뿐 아니라 애초에 소정체 자체가 눈 앞쪽에 위치한 일정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서 위치 이탈을 방지한다. 하지만 이 주머니는 매우 얇고 연약한 조직이라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소정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초음파 분쇄기를 1mm만 움직여도 찢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구멍으로 소정체가 눈 안쪽으로 빠질 수 있다. 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리체는 젊을 적에는 젤라틴처럼 점도가 높은 게일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소정체의 낭이 찢어지더라도 소정체가 크게 자리를 이탈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서 유리체를 구성하는 히알루론산이 분해되어 노화로 인해서 유리체를 구성하는 히알루론산이 분해되어 물과 같은 액체 형태로 바뀌어 그야말로 유리체 액체 속에 소정체가 퐁당 빠져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는 이를 일컬어서 백내장 수술 의사들의 악몽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액체 속에 소정체가 빠져버리면 큰일이네. 소정체를 제거하자 환자의 눈은 이보다도 훨씬 더 밝고 또렷해 보였다. 아무래도 눈앞의 안개를 걷어낸 형국인이 맑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래도 눈앞의 안개를 이제 남은 것은 원래 소정체가 있던 자리에 인공 소정체를 삽입하는 일이다. 인공 소정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아무리 보아도 1, 2mm 정도의 절개 부위로 들어갈 성 쉽지는 않았다. 도대체 저 작은 틈새로 어떻게 저렇게 큰 인공 소정체를 어떻게 집어넣는 거지? 비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우리는 소정체를 렌즈로 치환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렌즈, 유리, 단단한 것이라는 등식에 익숙하다. 하지만 인공 소재는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접거나 돌돌 마는 것이 가능하다. 작게 접힌 인공 소정체를 좁은 틈으로 밀어넣고 가느다란 튜브 끝으로 이를 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막의 절개 부위를 한 마를 꿰매는 것.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의 모습. 인공수정체의 모습. 인공수정체. 노란색 렌즈로 구부러져서 양쪽 갈고리는 수정체가 눈 안으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위치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렌즈의 노란색은 수정체가 원래 하던 렌즈의 노란색은 푸른빛의 파장을 상쇄시켜서 세상이 온통 파란색으로 왜곡되는 것을 완화시키고, 이 밖에도 인공수정체는 종류가 다양하고 각자 증상에 맞는 렌즈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참 좋은 기술이네. 이렇게 해서 끝난다는 거죠. 눈의 필름, 망막은 12여 전 어느 날 쟁금으로 강연장에 들었었다. 당시 한 인터넷 매체에서 어설프게나마 과학 기사를 쓰고 있던 내게 주어진 임무는 한과학의 대중 강연에 참석해서 내용과 분위기를 전하는 것이었다. 세상에 맞서서 도착했지만 강연장 안은 발디딜 틈도 없을 만큼 붐비고 있어 연사의 인기를 짐작케 했다. 드디어 강연자가 연단에 오르자 수백 아니 줄잡아 1000명 이상의 눈동자가 일사불란하게 연단을 향했다. 연사는 당시 의학계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스타로 불리던 황우석 박사였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노트북 위를 돌리는 내 손가락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강연이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연장을 떠난 뒤에도 나는 남아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실례지만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고개를 돌려보니 건강해 보이는 남성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 내가 했다. 도움? 왜? 하지만 내게 도움을 청하는 그의 시선과 그를 보는 나의 시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를 향해 다가오는 목소리와는 달리 크게 열린 그의 눈동자는 공허함을 담고 허공 위에 못 박혀 있었다. 그를 처음 알았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비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었기에 그들이 도움을 청해 왔다. 그들이 도움을 청해 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몸이 보통 불편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를 부축하려고 했다. 그러자 그분은 정정하게 거절하며 단지 당신께서 내 발을 잡을 수 있게 해주면 좋하다고 말했다. 내가 부축하고 손을 잡아 끌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자신으로서는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하다고 대신 팔만 잡아주면은 팔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동 방향과 속도를 짐작할 수 있기에 덜 불안하다고 미안하듯이 한 뜻이 말했다. 낯선 사람에게 팔을 잡힌 채 걷는 어색함은 그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풀어졌다. 그는 유전적인 망막색소 변색증으로 시력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망막색소 변성증이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체들이 파괴되고 거기서 유출된 색소들이 망막에 집착되면서 망막의 색이 변하고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질환이다. 가벼운 야맹증으로 시작된 증상은 서서히 직경이 줄어드는 원통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시야가 좁아지다가 결국 세상과 연결되는 한 점의 통로조차 막혀버리면서 시력을 잃게 된다. 일단 증상이 시작되면 증상의 진행 시기를 다소 늦출 수는 있어도 빛의 통로가 사라지는 것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현재 망막소 변성증을 유발하는 유전인자는 40여 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종류인 듯했다. 돌연변이나 열성 유전으로 유전되는 경우에 비해서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경우에는 발병 시기가 20대 이후로 늦은 편이기에 더더욱 시각을 잃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크고 자식에게 50%의 확률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미안함까지 더해지곤 한다. 사실 이 질병 자체는 유전학 교과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 만난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교과서 속의 텍스트들은 결코 현실성을 가지지 못한다.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며 관념은 경향에 미치지 못하는 지를 깨닫는 날이었다. 참 그렇구나. 이렇게 유전적인 눈의 상황이죠. 아유, 그렇구나. 망막 빛을 변환한다. 망막은 사람을 비롯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의 두 종류의 안구가 가장 안쪽에 존재하는 세포층으로 카메라에 비어난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나 필름이 범접하기 어려운 고강도와 고화질을 자랑하는 고도의 신경 조직이다. 망막은 광자극을 신경신호로 변환하는 일, 즉 빛의 형태로 눈에 들어온 정보를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일정의 신호 변환기이자 세상과 뇌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관문이다. 망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밝은 빛과 형형색색의 색채들이 가득해도 뇌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망막의 신호 전원 기능은 시각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꼽힌다. 망막은 총 10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능성으로 분류하면 빛을 감지하는 광소형체와 이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키는 신경망으로 나눌 수가 있다. 사람의 눈에는 약 1억 5천만 개 정도의 광소형체가 존재하고 이들과 연결된 120만 개의 신경들이 정보를 뇌의 신경폐질로 전달한다. 광소형체는 다시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의 두 종류로 참 복잡하고 신비하고 그런 눈의 모습을 읽어보네요. 자, 이 그림입니다. 이미지는 네트나 브레인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보는 것이 참 이렇게 망막 신경들은 빛 신호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고 뇌는 이 정기적인 신호를 해석하여 이미지로 재구성한다. 자, 신기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는군요. 막대세포는 빛에 민감해서 어두운 곳에서 빛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며 망막의 주변부 쪽에서 좀 더 많이 분포한다. 망막세포는 광소용 색소를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을 구별할 수 없지만 단 하나의 광자에도 반응할 만큼 빛에 대한 민감도가 뛰어나서 빛이 부족한 어두운 곳에서 주로 활약한다. 밤에 불을 끄고 나면 순간적으로 어둠이 찾아오지만 곧 희미하게나마 세상이 보이는 것은 막대세포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대세포가 손상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불 꺼진 영화가 아니라 어스름한 밤중처럼 빛이 부족한 경우에 아예 앞이 보이지 않는 야맹증이 나타나게 된다. 대부분의 가정가사 교과서에 등장하듯이 야맹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비타민 A 부족이다. 이는 막대세포가 가지는 광소용 색소인 로뎁신 비타민 A의 옵신이라는 단백질의 결합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막대세포는 로뎁신을 충분히 합성할 수가 없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따라서 야맹증이 나타난다. 이 말은 반대로 비타민 A만 충분히 보충해주면 야맹증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비타민 A를 보통 쌀과 황금색 쌀을 도정 이후에 또 노란색을 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야맹증은 비타민 A를 충분히 보충해주면 사라지지만 부족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각막 건조증이나 감염, 궤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서 영구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 세계 아이들의 실명 원인 중에서 1위가 바로 비타민 A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중에서 125만 명이 비타민 A 결핍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이 중에 50만 명은 결국 영영빛을 잃게 된다. 실명은 어떤 가운 일이지만 비타민 A로 인한 실명이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대상이 주로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며
제때 비타민 A만 충분히 공급해 주어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애초에 1998년 포트라코스 박사팀이 일면 황금쌀을 개발하게 된 계기도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1,000만 투자해서 황금쌀 개발에 보급에 힘을 보탠 것도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시작이 되었다. 황금쌀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을 듬뿍 함유하도록 만들어진 쌀이다. 노란색을 띠는 베타카로틴이 함유 노란색 있어. 보통의 쌀과 달리 도정 후에도 샛노란색을 띄어서 일명 황금쌀로 불리지게 되었다. 왜 하필 쌀일까? 비타민 A로 인한 실명아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 즉 쌀이 소비가 많은 지역이므로 이들이 먹는 주식인 쌀에 비타민 A를 포함시키면 적어도 이로 인해서 실명하는 아동은 줄어들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두 번째 광소형체는 원뿔세포다. 원뿔세포는 비록 빛에 대한 민감도는 막대세포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대신 세 종류의 빨강, 노랑, 초록빛을 인식하는 광소형체가 있기 때문에 색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주로 낮에 생활하는 인류의 생활 습성상 우리는 주로 원뿔세포로 세상을 인식한다. 원뿔세포는 주로 망막의 중심 부위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서 육안으로 노랗게 보이는 지점들이 있다. 이를 황관이라고 한다. 망막 색소 변성증에 인해서 중심부 시야는 주변부 시야에 비해서 좀 더 오래 유지되는 이유도 원뿔세포가 막대세포보다도 유전자 공격에 대해서 좀 더 저항성을 가지고 이들이 주로 망막의 중심부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원뿔세포에 세 가지 강소형 색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미국 드라마에서 흥미롭게 재현이 되었다. 미국 드라마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림 형제에서 이렇게 모습이 보통 사람들 눈에는 왼쪽과 같은 평범한 아저씨의 모습으로만 보이지만은 그가 숨기고 있는 본성인 늑대 인간 블러프하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벗어는 모습이 유독 닉의 눈에만 보이는 이유는 뭘까? 드라마 속에서 닉의 눈을 검진한 안과 의사가 이를 설명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광소형 색소를 가지는데 닉의 눈에는 5가지 종류의 광소형 색소가 존재하며 이를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의사는 그에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는다. 이 장면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소형 색소에 대한 과학적인 진실이 여부는 차치하고 모든 세계관이 허구라는 것을 금제히 깔고 시작하는 판타지 드라마에서조차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주인공의 정체성을 망막세포의 특수성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 제작진의 과학적인 집념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망막은 기본적으로 광소형체가 빛을 인식하고 신경세포들이 이를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서 내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결코 정지화면이 아니기에 이를 인식하고 변환하는 망막의 광소형체와 신경세포들 역시 매우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이 부위에는 늘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인구가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일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크며 힘들게 일하고 난 뒤에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한 이유처럼 말이다. 따라서 망막에는 수없이 많은 모세혈관들이 존재해서 쉴 새 없이 망막에 필요한 물질들을 조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의 눈에 존재하는 모세혈관들은 망막의 뒤쪽이 아니라 망막의 안쪽에 존재한다. 심지어 시신경까지도 안구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 그것도 안구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서 멀쩡한 망막의 구멍까지 내고서 말이다. 망막이 세상의 빛을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망막을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각막과 수정체가 투명한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안구 안쪽에 덕지덕지 붙은 모세의 혈관들은 당연히 시야에 걸림돌이 된다. 실제로 망막은 깨끗한 스크린이 아니라 단정히 덩굴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담벼락에 가깝다. 이렇게 노이즈가 많으면 투명한 각막과 수정체를 만들어 놓은 보람이 없다.
이러한 시각적인 노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선택한 전략은 눈을 미세하게 진동시키는 것이다. 이는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너머를 바라보며 시야가 방해를 받지만은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는 오히려 건너편이 잘 보이는 원리와 동일하다. 우리의 뇌는 눈에서 보내는 이미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들을 통합하여 보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주는 가림 효과가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안구 내부의 혈관들도 가만히 있을 때는 더 확실하게 인식이 되지만은 안구가 떨리는 경우에 이미지를 통합하려는 뇌의 특성으로 인해서 시야를 덜 방해받게 된다. 안구의 진동으로 시야 방해 현상은 극복했지만 이런 식의 진동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눈 건강에 도움이 못된다. 하찮은 낙선물도 오래되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아무리 미세한 진동이라도 진동이 지속되면 이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망막 박리가 일어나면 갑자기 눈 속에 커튼이 드리워지듯이 시야가 가리워지는데 응급수술로 떨어진 망막을 다시 안구에 붙이는 처치를 받지 않으면 영구 실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사실 눈의 모세혈관들이나 광수행체가 결합을 한 시신경들이 굳이 안구 쪽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 인간의 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오징어나 문어 같은 두 종류의 경우에 실제로 모세혈관들이 눈 바깥쪽 망막의 뒤쪽에 붙어 있지만은 망막에 충분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은 인간의 눈은 기능적으로 뛰어난 조물주의 완벽한 발명품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초보 설계자의 실패한 습작에 가까운 또 다른 의미에서 신기하고 신비한 장치이다.